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면접 유형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면접 유형은 그 NCS 기반으로 한 네 가지 면접과 그리고 일반적인 면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NCS 기반 역량 중심 기반의 면접 유형입니다. 그 NCS 기반 면접 유형은 이런 경험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요 네 가지가 주로 있죠. 그래서 경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경험이란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관련된 상황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NCS 기반에서는 그 직업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자, 상황 면접이라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어떤 직무상에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하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죠. 역시 직업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 면접 질문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죠. 그 10가지에 대한 그 면접 질문입니다. 뭐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뭐 그 이외에 7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기아가 성공적으로 발표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턴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기타 학교 생활 중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거겠죠. 또 자기개발 능력. 기아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나 노력했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냐 노력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능한 직무에 관련된 자기개발칙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따라서 이런 NCS 기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비하여 어떤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10가지가 다 아니고 뭐 5가지나 3가지나 6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 면접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 사무실, 통신실, 식당, 전사실, 면세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금년에는 소방시설의 누수가 잦아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이다. 또 주간에는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야간에만 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했던 중에 시공하는 기능공의 실수로 배관 연결부를 잘못 건드려서 고압 배관의 소화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시설물에는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제시는 자, 일반적인 소방 배관의 그 배관 연결 방식과
배관의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현장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보수 완료 후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실제 이런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담당자가 어떻게 처치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면제의 어떤 과제도 그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NCS 홈페이지에 보면은 직무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은 이런 그 직무의 현장에서의 처치 방안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본인에게 해당되는 직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PT 면접은 사실 경험 면접과 요 PT 면접을 많이 선호합니다. 기업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같은 데는 토론 면접도 간간히 보는데 요 PT 면접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니까 경험 면접과 PT 면접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 안에서 지원자가 구두로 보고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상사, 대중, 이해관계자 등이 앞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자, 면접 평가 포인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나. 핵심이 필요하겠죠. 문제 핵심을.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가. 대안 제시.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가. 순발력과 창의력의 발상이 있는가.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논리적 구조가 되었는가.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가. 시선은 면접관을 응시하였는가. 자세는 안정감이 있는가. 사실 목소리 자신감 또 시선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앞에서 이러한 PT 면접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면접 질문의 기출문제 관련해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PT 면접의 경우에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사적인 문제의 경우 매년 새롭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문제 해결형 주제의 경우에는 숫자나 일부 조건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별도로 제공되는 면접 질문지에 관련된 상황을 검토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무에 관련된 거, 또 그 회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관련 사항의 주제의 예를 보면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지침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전자팔찌법 착용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60세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시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사 관련 주제는 연초부터 신문기사 및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고 단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정치성을 강하게 띠는 이슈는 제외하는 편이다. 정치적 색깔 뭐 이런 것들은 배제하겠죠. PT 면접 잘하는 법. 첫인상에서 기대를 심어주고 스토리텔링을 해라. 즉 핵심 포인트 플러스 예시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 짧고 굵게 답한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짧게 30초 이내에 답해야지 결론부터 얘기 안 하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연습만이 길이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토론 면접입니다. 이 토론은 요 개인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 어떤 개인 행동과 그 적합성을 관찰하는 것인데, 집단 내에서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의 형식과 발표의 내용 모두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낼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 및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력, 논리력, 사고력뿐만 아니라 발표 태도, 인상 등의 요소도 평가한다. 지금 지원자가 둘, 넷, 6명이고 면접관이 3명 있는데, 자, 60분 동안 어떤 내용을 토론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찬반을 나눠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6명이 한꺼번에 하는 이러한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을 잘해서 60분이면 내가 최소한 10분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토론 주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토론. 그래서 이런 토론 주제가 나오면은 이런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베이비 부머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17년부터 공고사항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의 증가, 청년 실업난 등이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찬반 의견을 참조하시고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또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을 한다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신문 사설이나 매일같이 이렇게 스크린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근거, 신문에 나온 거라든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면은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을 그냥 뭉개뜨리면 안 되겠죠. 예, A라는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압박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질문은 우리가 흔히 좀 지원자의 감정을 좀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이 화를 내거나 어떤 지원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묻는 방식으로 이러한 자제력, 인내심 판단력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인상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인상이 매우 안 좋네, 많이 까불었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당황하겠죠. 그럴 때 제가 인상이 조금 험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를 일주일 이상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보고 성실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화를 내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면접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더듬어서는 안 되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먼저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면접관의 말을 먼저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는 것 좋겠다. 자, 일부러 불쾌감을 주어 지원자의 인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면접이죠.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표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히려 더 여유있고 유머스럽게 맞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런 압박 면접에 관련된 질문. 학점이 낮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학점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거 무엇을 했나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닌가요? 라고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의 능력을,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또 직무에 관련된 전공의 학점이 높거나 또 직무에 관련된 이런 그 인턴십이나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기다리고 있던 답이에요. 예, 제가 전체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분야에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공은 전부 A 뿌리고,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라고 하면 누굴 뽑겠어요? 전체 학점이 낮은 사람 학점이 좋은 사람을 뽑겠어요? 전체 학점은 낮아도 직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직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게 된다. 자, 휴학 기간이 길면은 그 기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휴학 기간 동안에 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고, 그 목표는 지금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또 편입은 왜 했나요? 뭐 편입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나요? 왜 다른 학과로 편입했나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뭐 이럴 때 다른 학과에 편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는 이 학과가 맞다고 자신 있게 판단해서 편입했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고, 자, 어학연수를 왜 갔나요? 해외 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를 갔는데 뭐 자기소개 영어를 하나 못한다든지, 해당 어학연수를 간 나라에 언어를 잘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압박 면접이 되겠죠. 또 경험이 없다, 인턴 경험이 없다, 이런 경우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 마마보이 거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경우가 있나요? 혹시 뭐 회사의 선택도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압박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접 4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저런 것이 압박 면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이러한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해당되는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찾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상 면접을 찾고, 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예상 질문을 찾고, 자, 이렇게 예상 직무를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 나오는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본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미리 대비할 것. 또 암기한 티가 역력할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전체를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핵심 단어 혹은 핵심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습해 볼 것. 우리가 키워드로 순서대로 키워드를 기억을 해서 그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계속 갖다 보면은 외운 티가 안 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 질문은 매우 유사한 답변이 많으므로 어떤 자신만의 개성 혹은 경험을 중심으로 연습해 볼 것. 우리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례. 이 사례는 자기 자신만이 경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경험하는 것이 없겠죠.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질문은 입사 지원서 중심으로 사전에도 대비가 가능하고 입사 지원 때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1분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접 때 거의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분 자기소개서 할 때 직무에 관련된 1분 자기소개서,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나 태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준비해서 수탁기법으로 작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또는 회사의 어떤 그 이념과 자신의 가치관이 굉장히 같을 경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 자,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왜 들어왔냐 이거죠. 그러면은 나는 회사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뭐 회사의 목표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성격 특징이나 장점을 찾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 2학기 때 어디에서 이러한 저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그 성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능력은 제가 어떤 기업의 100억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라고 판단돼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입사 후 본인은 어떤 비전 혹은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까? 자, 이것은 항상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그 회사의 기여도 나오지만은, 굳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자, 직무 분석하는데 조금 있죠. 비전. 그러면 그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입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내가 지원한 직무의 어떤 최고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최고가 되겠다. 네, 이러이러한 직무의 최고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방안으로 나의 경력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 회사가 왜 공공실을 뽑아야 하는지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직무에 이렇게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또 뭐 입사지원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한 이유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입사지원서와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삼행시나 숫자로 자신을 소개해 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관심도 물어봤죠. 그리고 역시 이제 입사의 비전과 성과, 이거는 아까 했고, 또 본인의 단점을 어떻게 번하고 있나, 이것은 성격 장단점에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채용에 대한 이유, 구체적인 사례,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질문인데, 일단 자기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질문 반드시 해놓아야 됩니다. 1번 자기소개, 성격의 장단점, 당신의 강점, 당신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 당신의 신념. 요거는 우리가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에 영향을 준 경험을 찾고 그 경험에서 느껴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현재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성장 과정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예, 그리고 이제 모의 면접 여러분들이 그 혼자가 어렵다고 하면 친구하고 같이 서로 면접 질문을 내면서 약간 연습을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그 비디오로 찍어서 하면 좋고, 비디오가 없으면은 목소리라도 찍어서 핸드폰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복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한번 다 갖춰놓고 친구하고 할 때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의 면접 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대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 온라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진로 취업 지원제 신청하면 줌이라든지 이렇게 화상으로 모의 면접을 우리가 코칭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면접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